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미디어 및 홍보 제13강으로서 디지털 미디어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이 단원의 부제는 디지털 시대의 스포츠 콘텐츠는 어떻게 진화하는가라는 그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재로서는 13장이고, 우리가 이게 그 교재의 그 차례대로 진도를 나가지 않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약간 헷갈려서 예, 죄송하는데 어쨌든 헷갈리지 않게 좀 잘 봐주시고요. 음,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했던 얘기가 스포츠 미디어의 진화 과정, 특히 이제 국내 기준으로 해서 진화 과정으로서 과거와 가까운 현재, 예, 과거와 좀 약간 먼 과거와 가까운 과거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했고, 오늘은 말하자면 현재와 가까운 미래가 되겠죠. 예, 먼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예, 사실 뭐 가까운 미래도 모르는데, 먼 미래를 알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현재 닥친 일,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닥칠 일, 이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뭐, 쓸데없는 건 아니죠. 이 디지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D-I-G-I-T-A-L. 예, 디짓이라는 그 단어의 형용사형인데, 디지털은 한자로 이렇게 디지털이라고 씁니다. 털. 예, 좀 웃기죠. 이렇게 털. 예, 무슨 뭐 저기, 예, 뭐 코털 뭐 이런 것처럼 그런 털이 아니고 하여튼간 이거를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한글로 쓸 때 디지털이냐, 디지틀이냐, 뭐 디지털이냐 이렇게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디지털이 맞다. 한글 맞춤법 표기안에 의하면 예, 털이 맞다는 걸 뭐 그냥 참고로 합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씩 봅시다. 뭐 이번 과는 사실 뭐 약간 기술적인 내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는 뭐 IT 전문가도 아니고 예, 기술 쪽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라요. 뭐 그런데 뭐 휴대폰도 뭐 그냥 사실 뭐 컴맹을 약간 벗어난 정도밖에 안 되고 예. 하지만 이제 우리가 뭐 기술적인 부분을 다룰 건 아니고요.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짚는 걸로 예, 이번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죠. 들어가기에 앞서 예, 이걸 왜 넣었을까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에 지도를 읽을 수 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이게 왼쪽에 나오는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 The Theory of the Novel이라고 소설의 이론이라는 책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구절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 게오르그 루카치라는 사람인데 이제 독일식으로 읽으면 그렇고 이 사람은 원래 헝가리 사람이라 뭐 쥐에르지 루카치라고 읽어야 하는데 뭐 그렇게 읽는 사람 별로 없고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은 조지고요. 예, 독일식으로 하면 뭐 게오르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루카치, 예, 루카치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1971년도에 세상을 떠났고 뭐이 책은 그보다 훨씬 더 전에 쓴 거니까 훨씬 옛날 얘기죠. 지금에 비하면은. 예. 하지만 이 사람이 이제 지금보다 한참 과거의 어떤 시점에 그보다 더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제 개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하늘을 보면 별이 있었고, 그 별을 보면서 방향을 잡아서 찾아가고, 또 그렇게 막 쓸쓸히 밤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별빛이 이렇게 비춰주면서 그랬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산업화가 돼서 못 그러네, 뭐 이런 내용인데, 근데 아마 이 루카치가 지금 살아있었으면은, 예, 그 스마트폰 시대를 뭐 이 사람은 못 보고 죽었잖아요. 뭐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1971년도에 죽었으니까. 그런데 아마 지금 세상을 보면은 예, 뭐 놀라 까무러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있었죠. 이게 이게 아주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사실 저도 2000년대 한 중반 이 무렵에 이제 운전을 할 때 미국에서 예, 장거리 운전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그 지도 보고 찾아갔어요. 이렇게 예. 왜냐하면 이제 집에서 가기 전에는 이제 그때는 구글 지도가 있었으니까 그때도 이렇게 미리 한번 보고 예, 아,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걸 노트에 적어놓죠. 이렇게 쪽지 같은 데다가. 그 다음에 그걸 옆에다 딱 놓고 예, 이렇게 쓱쓱 보면서 옆에 가다가 아, 이 길로 가야 되겠군 이러면서 이제 예, 그렇게 해서 제가 플로리다에서 예, 보스턴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간 뭐 그런데 운전해가지고 그때는 뭐 그렇게 했었죠 다. 그런데 이제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이제 뭐 한 2000년대 중반 뭐 후반부터 본격화돼서 뭐 지금은 뭐 이제 내비게이션 없이 운전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죠 사람들이. 예. 그리고 이렇게 길 가다가 옛날에는 보면은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쵸? 뭐 어디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이렇게.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휴대폰에 다 있으니까 그거 보면서 이렇게 딱 가면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면서 가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원래 이제 과거는 예,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 낭만이 있고 예, 노스탈지아 뭐 이런 걸 다 느끼는데 어, 사실 근데 사람들이 과거를 그리워하는 이유는 과거에 자기가 젊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지금보다 젊었고 건강했고 아름다웠던 시절이죠. 그래서 기뻐하는 거지. 그래서 더 좋아하는 거지. 그 시대에 뭐 공상스러웠던 것까지 좋아하는 건 아닐 텐데. 예. 어쨌든 이렇게 모든 거를 사람들은 이제 과거의 것을 좀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쨌든. 예. 근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렇죠. 예. 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대구에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서울 갈 때 요즘에 다 KTX 타잖아요. 그렇죠? 예. 무궁화 타고 가면은 몇 시간 걸립니다. 4시간 걸립니다. 4시간. 예. 대구에서 서울까지. 예. 근데 KTX 타면은 2시간도 안 걸리죠. 예. 그러니까 누가 무궁화호를 타겠어요. 예, 안 타지.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발전을 한번 하면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예. 아무튼 뭐 그런 마치 그 아름다운 시와 같은 예. 이 루카치가 20세기를 대표하는 뭐 지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구절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넣어봤어요. 예. 저도 과거를 그리워하다 보니까 예. 그랬고요. 예. 자, 스포츠와 인터넷의 결합. 우선 이제 정보화 사회로 넘어가는 뭐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이제 인터넷이었습니다. 인터넷이 처음 생긴 게 이제 저는 인터넷을 처음 쓴 게 이제 90년대 말쯤인데, 예, 어, 뭐 그 전에 집에서는 이제 PC 통신을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회사를 다닐 때 1999년부터 인터넷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1999년 한 가을쯤에 한 이맘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인터넷을 깔아줬어요. 학교가 아니라 회사에서 제 컴퓨터에다가. 와, 예, 환희, 예, 야, 진짜 신세계죠. 예, 아무튼.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스포츠와 결합하면서 뭐 생기는 여러 가지 획기적인 변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상호작용. 예전에는 일방적이었죠. 예, 그러니까 미디어가 수용자한테 그냥 줬죠. 예, 인쇄 매체를 그냥 던져주고 그냥 나는 읽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인터랙티비티, 그러니까 서로 상호작용, 주고받는 과정이 매우 없었죠. 왜냐하면 독자, 투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 사실상 거의 뭐 일방적으로 내가 받는 거였죠, 독자가. 그래서 옛날에는 수용자라고 했는데 이걸 이제 어디언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오드라는 말이 이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 오디오가 듣는 거잖아요. 오디오, 예, 귀로. 그래서 오디언스, 듣는 사람, 청중, 한자로 청중이라고 하죠. 청이 듣는다는 뜻이잖아요. 예. 청중, 예. 시청자 그러면 보고 듣는 사람, 예.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이전에는 보는 게 없었으니까 청중이죠. 오디언스. 수용자. 여기서 수는 받는다는 뜻이니까 또, 예. 수동적인 이미지죠. 그런데 요즘은 유저님들 그러죠. 예, 유저. 예. 사용자. 이렇게 됐고, 비동시성. 그러니까 이거는 어, 조금 말이 예, 적당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단어를 보면요 일단 어,
에이싱크로나이어티, 이거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에는 여기 이가 없어요. 예, 교과서에는 이가 없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이가 들어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교과서에 있는 거하고 다르게 썼는데 스펠링을, 예. 일단 여기 A가 앞에 들어가면요, 이게 뭐뭐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 아니다, 없다, 예, 그런 뜻이고, 싱크로는 아시죠? 싱크로? 예, 그 싱크로율 100%뭐 할 때 그 싱크로, 아빠하고 딸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안고 서 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똑같이 생겼어. 야, 니네 진짜 싱크로율 100%다 뭐 이럴 때, 예, 같다, 뭐 동시에 한다 이런 얘기죠. 어, 그래서 요거는 이제 명사형어미고, 예, 그래서 동시에 벌어지지 않음, 뭐 같지 않음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asynchronicity, 근데 이런 단어를 뭐 일상생활에서 거의 쓰지는 않고, 예, 학술적으로 그냥 만들어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걸 뭐 이 단어가 뭔가 이렇게 어렵나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국 애들도 이런 단어 몰라요. 예. 여러분 스포츠 프로덕트의 뭐 특수성 이런 거 이제 마케팅 시간에 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스포츠 단원론 때도 했었는데 사이멀터나이어티 뭐 이런 단어가 있거든요. 동시성, 그러니까 동시에 발생한다 이래가지고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가면은 경기가 벌어지면서 동시에 소비도 한다 뭐 이래서 동시성에서 사이멀터나이어티라는 단어가 있는데, 예, 그 단어를 제가 이제 미국에서 수업할 때 애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야, 니네 이 단어 솔직히 이런 단어 본 적 있냐 없냐 그랬더니, 예, 없다 없다 그럽니다. 물론 뭐 걔네들이 그렇게 예, 뭐, 영어 어휘력이 아주 뛰어나거나 예, 뭐 그런 애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뭐 20살도 넘은 미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대요, 그런 단어. 그러니까 그냥 학술적으로 쓰는 단어지 이게 뭐 일상생활에서 막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거 뭐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단어. 근데 이제 의미를, 예, 그렇게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런 얘기죠. 예. 이게 뭐냐면은 사실 스포츠는 동시성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생중계를 꼭 봐야 되니까. 그렇죠. 아니 스포츠 경기를 생중계로 보지 않고 뭐 다음날 결과를 안 채로 보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뭐 재미가 훨씬 떨어지죠. 아예 없진 않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이걸 이제 검색을 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저장을 해놓으면 인터넷이 생기면서 그 발생은 아주 큰 차이입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TV 시대에 TV 중계를 합니다. 예. 그럼 못 봤어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다시 볼 수가 없죠. 방법이 없잖아요. 그냥 날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걸 뭐 비디오로 녹화를 하고 나중에는 뭐 DVD를 녹화하는 DVR 이런 걸로 이제 녹화를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것도 녹화를 해서 이제 그 테이프를 막 쌓아놓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뭐 이상할 때 없어지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인터넷은 말하자면 아카이브식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보기도 쉽고 뭐 그 외장 하드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은 뭐 보관도 편하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화한 정보를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내가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의미이고요. 무제한성. 글쎄요, 무제한성. 이건 말하자면 뭐 이제 뭐 웹하드나, 예, 유튜브 이런 데에 있는 거를 언제든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소비나 이런 거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예전에 뭐 중고등학교 때는 그 음반 있잖아요. LP나 뭐 CD,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를 사서 모았어요. 예, 마치 소장, 예, 콜렉션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다 사서 모아요. 이렇게 착 정리해 놓고 알파벳 순으로 정리했다가 아니면 뭐 장르별로 했다가 뭐 이렇게 막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뭐 나중에 되면 뭐 이게 뭐 테이프가 늘어나서 버리기도 하고, 그쵸? LP 같은 거는 보관하기 힘들잖아요. 뭐 습기에도 약하고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이사갈 때 버리기도 하고 뭐 중고로 팔고 이러는데 사실 그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예, 지금은 뭐 이걸 뭐 굳이 사서 음반 시장이라는 게 요즘에 그래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예. 어, 사실 요즘은 음원으로 바뀌었는데 음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음원을 물론 뭐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좋아하는 곡을 내가 다운받아서 뭐 휴대폰이나 뭐 컴퓨터에 넣어놓고 생각날 때마다 들으면 편하고 좋긴 한데 근데 그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게 유튜브 틀면 나오잖아요, 그냥. 예.
그냥 뭐 들으면 되잖아요. 뭐 광고 하나 봐주고, 예. 그냥 들으면 되니까 거의 무제한이죠, 그건. 예, 뭐 보관에 뭐 용량에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물론 뭐 그걸 뭐 자기 구글 드라이브 뭐 이런 데다가 클라우드 이런 데다 넣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예, 하여튼간, 예, 거의 무제한적이죠. 예. 그리고 기능성, 뭐 연결성, 뭐 이거는 뭐 그냥 뭐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거는 사실 뭐 스포츠라기보다는 인터넷의 어떤 특징인데, 예, 과연 그런 인터넷이 스포츠와 결합했을 때는 이제 이 다음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그 내용을 보시죠. 예. 그 디지털 스포츠의 특성, 이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예. 어, 재택 근무, 학교를 안 가도 되고 직장을 안 가도 되는 요즘 그 코로나 시대에, 예, 딱 맞는 말이죠. 거주 공간, 근무 공간 내에서 실행. 이거 뭐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뭐 휴대폰만 있으면 되니까. 뭐, 뭐 사실 옛날에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니까 꼭 사무실에서 했어야 되지만 그것도 아니죠. 요즘에는, 예, 휴대폰만 있으면 와이어레스 잡히는 데서 아무 데나 다 할 수 있죠. 예. 5G 시대에 뭐, 예, 가상 공간에서 현실성을 추구. 이건 뭐 그런 얘기고. 이건 약간 좀 이상합니다. 나를 위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스포츠.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한테 맞출 수 있죠. 커스터마이즈 한다고 하죠, 영어로. 예. 상대 선택의 다양성 요구 증가. 그러니까 이제 뭐 정해진 거 주는 대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골라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입맛에 맞게 고쳐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예. 만남의 계기로 작용. 이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교과서에 나와 있긴 한데 이걸 통해서 뭐 취미가 갖고 이런 사람들끼리 뭐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도 있겠죠. 뭐 근데 이제 이거는 뭐 글쎄 뭐 저는 100% 동의는 못하겠습니다. 하여튼간 뭐 만남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긴 있겠죠. 스포츠에 대한 풍부한 정보 욕구 충족. 이거는 확실히, 네, 확실히 그 디지털화 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어요. 이게 어,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 야구 선수 카드를 모았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예, 그래서 야구 선수 카드를 보면 메이저리그 얘기죠. 예, 뒤에 보면 이제 선수의 그 개인 정보와 기록이 쭉 나와요. 연도별 기록. 몇 년도에 뭐 몇알 몇 분 몇 리, 참모타 몇 개, 홈런 몇 개, 타율 뭐 쭉 나옵니다. 그럼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정보원 역할을 했어요, 예전에. 그걸 모으는 이유가 이 선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 근데 요즘에는 뭐 그게 뭐 필요 있습니까? 뭐 그냥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데. 예. 그러니까 더 자세하고 더 풍부하고 더 빠르죠. 예. 뭐 그걸 이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옛날에는 그걸 다 외웠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외웠는데 그거를 어, 외워서 이제 뭐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야, 뭐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떤 선수가 뭐 몇 년도에 뭐 몇 개 쳤어. 아니야, 임마 25개야 홈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 정리를 자주 해줬는데, 예. 요즘에는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걸 외우고 있을 필요도 없고 그냥 뭐 확인해 보자 이러고 이제 확인해 보면 되는 거지. 그걸 뭘 외우고 있습니까? 그걸 뭐하러. 예. 어, 옛날에 이제 전화번호 이런 거 친구들 전화번호 이런 거 다 외웠죠. 외워야 하니까. 그쵸? 물론 뭐 집 전화번호 같으면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제 뭐 단축키 누르고 이랬지만 공중전화를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뭐 외워서 해야지 뭐 어떡해요. 그냥 다 외웠는데 옛날에는. 요즘에는 여러분 전화번호 솔직히 몇 개 외웁니까? 3개 이상 못 외울걸요 아마? 예. 여러분 자기 전화번호 말고는 못 외울 거예요 솔직히 요즘에. 외울 필요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디지털화가 되면서 똑똑해지는 건지 멍청해지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가치. 어, 디지털 스포츠의 가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이제 과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TV 프로그램을 비롯한 모든 미디어가 비대칭적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가 더, 예, 위였어요. 어, 스포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죠.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초창기에는 중계권료는커녕, 예, 아유 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동등하고 호혜적인 관계. 사실 오히려 뭐 콘텐츠 가진 놈이 왕입니다 요즘에는. 예. 이게 예전에는 텔레비전이라는 게 글자 그대로 멀리서
텔레, 보는 비전이었는데 요즘에는 현장감, 현장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 변화해서 어, 스포츠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다. 그럴까요, 과연? 예, 그렇습니다. 뭐 가장 잘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럼 그거 말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분야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덕을 많이 봤을까요, 가장? 예? 그거는 이제 뭐 간단합니다. 이 야동 업계 있죠, 야동, 뭐 포르노그래피 업계. 예. 사실 그쪽이 그 인터넷의 발명과 함께 그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뭐 VHS VHS 그 테이프 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벽돌같이 된 거. 그거를 유통했죠. 예.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럴 때, 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갔을 무렵에, 그 무렵에, 그때 이제 워크맨이라고 소니, 일본의 그 소니, 아이와 이런 회사들이, 그걸 이제 그 세계 시장을 석권했습니다. 그 워크맨. 거기다 카세트 테이프 넣고, 이제 이어폰 끼고 이제 음악을 듣는 라디오하고, 그 들고 다니면서 듣는 거예요. 그 이제 그 건전지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그 당시에 한 1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하나의 값이. 예. 저 한 고등학교 1, 2학년, 3학년, 80년대 말 90년대 초 무렵에 보통 가격이 한 10만 원쯤 했어요. 그게. 예. 그랬는데 이제 그걸 사러 보통 이제 용산, 전자상가 이런 데를 가든가 서울에서, 아니면 이제 그 문제 세운상가라는 데를 가요. 세운상가가 어디냐면은 그 서울의 되게 중심부에 있는 데인데 그 종로 3가쯤에 있는 건물인데 거기서 이제 전자제품을 비롯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팔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를 가면은 1층에 그거 파는 데가 많거든요. 그 워크맨을. 예. 그래서 이제 거기를 종종 갔습니다. 제가 이제 워크맨을 사러. 예. 뭐 고치러 간 적도 있고. 예. 근데 이제 거기 갔다가 잘못해서 2층을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지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뭐냐면은 그 2층에 당시에 이제 저 고등학교 때 그 비디오 VHS 있잖아요. VHS 그 테이프에 든 그 포르노그래피 테이프를 파는 아저씨들이 이제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같이 이제 어리벙벙한 애들이 이제 거기 돌아다니면은 접근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왔어. 오랜만이야. 그러면 전 처음 보는데 아저씨. 그러면 지난번에 하나 사갔잖아. 그러면, 아니요, 저 처음 왔어요. 그러면 왜 그래? 내가 잘해줄게. 이러면서 야, 일로 와봐. 내가 좋은 거 있으니까 하나 줄게. 이런다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거를 보통 당시에 한 10,000원쯤에 팔아요. 그 비디오 테이프를. 예. 물론 이제 당연히 불법이죠. 그, 일본 거 줄까, 미국 거 줄까, 막 이래요. 그런 아저씨들이. 됐어요. 저 안 사요. 막 이러고 이제 막 잡아 끌고 막 이럽니다. 어떨 때는. 근데 하여튼간 이제 저는 산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절대로. 근데 어쨌든 이제 그러면 어쩌다가 사오는 애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그러면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막 돌립니다. 이렇게. 야, 내가 오늘 볼 테니까 너 내일까지 보고 쟤한테 줘. 뭐 이런 식으로 막 돌려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그 옛날에 그런 식으로 유통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콘텐츠를. 왜냐하면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그 방법 말고는 볼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80년대, 90년대까지의 얘기예요. 90년대 말까지도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인터넷이 딱 생긴 거예요. 그 완전 신세계죠. 뭐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제 예. 근데 이제 이게 앞으로 VR, AR 시대가 되잖아요. 버추얼 리얼리티,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가상현실, 증강현실, 현실, 4D로 막 구현한단 말이에요. 막 이렇게 뭐, 자세하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예. 후각이나 청각 이런 것까지 막 자극해가면서 이제 그런 콘텐츠를 만든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해요. 이게 원래 기술이 발전을 하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행기가 발명돼서 우리가 뭐
멀리 있는 나라까지 빠른 시간에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그 비행기가 생기기 전에는 비행기 사고라는 건 없었거든요, 사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필연적으로 비행기 사고가 나잖아요. 뭐 누구도 원하진 않지만 예,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작용이 있어요, 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에 항상 그런 빛과 그림자가 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좀 뭐랄까 약간 놀라우면서도 좀 뭐랄까 희망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영화계 쪽에 있는 사람 얘기인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저 같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야, 이거 VR 기술 발전하면은 이거 업체들이 다 그걸로 포르노만 만들 텐데 큰일 났다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을 했대요.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이제 어느 정도 VR이나 이쪽이 상용화가 됐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의외로 잘 팔리는 그 분야가 뭐냐 했더니 그 여행 있잖아요, 여행. 예. 그래서 유적지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가지 않고 VR로 마치 간 것처럼 체험하는 거예요. 막 마치 그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위를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뭐 이런 거. 예. 뭐 가면은 뭐 슈잉하고 바람도 부는 것 같고 막 이렇게 그 효과를 낼 수 있겠죠. 예. 그런 게 오히려 굉장히 잘 팔린다 이거예요. 그 야동 업계보다. 예, 그래서 인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하여튼 예. 어쨌든 얘기를 좀 예, 핑핑 돌았는데 스포츠도 예, 그 이런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가장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콘텐츠다. 예, 그거죠. 예. 자, 여기 이제 그 그림이 두 개 나오는데 이거는 그 교과서에 있는 거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뭐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은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디지털 스포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음, 다양한 분야에 화살표를 보낼 수 있겠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참여 스포츠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가 사실 티켓 예매할 때 요즘에 뭐 누가 그 야구장 앞에서 줄 서서 기다립니까? 미리 인터넷으로 다 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뭐 관람 스포츠에서는 VOD라든가 예, 비디오 온 디맨드를 말하죠. 배팅 이 배팅이라는 게 그 BETTING를 말하는 것 같은데 예, 이게 설마 때리는 배팅은 아니겠죠? 예, 그렇죠. 내기, 예, 배트, 예, 그리고 뭐 복권, 뭐 토토 이런 거, 예, 그리고 웹캐스팅이라는 거는 이게 생중계 같은 걸 말하죠. 그러니까 꼭 그 TV 화면을 중계하는 거 말고도 다른 방식으로 생중계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예. 그리고 디지털 스포츠 하면은 용품 제조 이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전해서 뭐 이제 애플 와치 이런 거 몇 킬로 뛰었나 뭐 체지방 얼마 빠졌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몸무게 그대로네 뭐 이러면서 예, 스포츠 정보 서비스업 콘텐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예, 디지털 스포츠가 발전해서 나올 수 있고요. 뭐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음 장을 보시면은 또 다른 이제 그 모델이 나와 있는데 OSMU 모델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뭐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이거 원소스 멀티 유스 모델입니다. 이게 원소스 멀티 유스. 그러니까 한 가지의 그 소스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델을 말해서 뭐 스포츠 콘텐츠 예를 들어서 뭐 프로야구 경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뭐 방송, 인터넷, 출판, 정보통신 등등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손흥민의 그 토트넘 경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가지고 뭐 게임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그런 식으로 손흥민이 책도 냈죠. 축구를 하면서 알게 된 것들인가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계속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오는데 자, 스마트 스포츠는 다양한 뉴미디어 시장 확대와 콘텐츠 비즈니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스마트 환경 최적의 콘텐츠. 이거는 좀, 솔직히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물론 뭐, 최적의 콘텐츠 중 하나,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교과서에 있는 건데, 이건 최적의 콘텐츠라고 막 단언할 수 없죠. 사실 게임 같은 거가,
스마트 환경에 정말 좋은 콘텐츠고, 스포츠도 뭐 그렇습니다. 그 뭐든지 이렇게 단언하는 건 좀 위험해요. 예. 자,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게이미피케이션, 게임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게임으로 만드는 거예요. 게임화. 그게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이게 그냥 이걸 용어처럼 씁니다, 요즘에. 게이미피케이션. 그 동양대학교라는 학교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원래 별로 안 유명한 학교였는데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 작년 가을부터. 예. 하여튼간 그 학교에 보면은 그 게이미피케이션 학과가 있습니다. 뭐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학원이 아니라 대학교에 4년제 대학교에 4년제인지 2년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게이미피케이션이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학과. 예. 그러니까 게임을 뭐 개발하고 뭐 이런 학과인가 봐요. 저도 잘 모릅니다. 하여튼간. 예. 그 스포츠를 게임화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예.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그 피파 21 뭐 이게 뭐 오래됐죠 역사가. 근데 이 게임을 보면은 어때요?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안 닮았었어요. 선수의 그 생김새나 동작이나 이런 게 되게 어설프고 이게 뭐야 유치하게 그랬는데 점점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는 꽤 잘 만듭니다. 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재밌고. 예. 저는 안 합니다만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어린 젊은 친구들 중에는 오히려 그 경기보다 이 게임을 먼저 해서 알게 돼서 오 이게 게임에 나오는 그 캐릭터니까 한번 축구를 봐볼까 이렇게 돼서 축구를 오히려 소비하는 그러니까 진짜 이건 시너지 효과죠 그야말로. 예.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게임도 하는 게 아니라 게임 팬들을 스포츠로 오히려 끌고 들어오는 이런 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전 얘기는 아까 했던 건데 뭐 3D, CG, 컴퓨터 그래픽, 뭐 VR, AR 등을 이용해서 중계 방송할 때 이제 요즘에 그런 거 조금 나오잖아요. 이렇게 가상현실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이러는 거. 음, 방대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및 해설. 그렇죠. 빅데이터 기록이 이게 이제 뭐 특히 야구 같은 종목은 별의별 기록이 다 쌓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이제 프로그램을 해놔가지고 이렇게 딱 막 나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누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말루야. 그러면 말루의 타율, 뭐 예를 들어서 뭐 좌투수 상대 타율, 뭐 비 오는 날 타율, 뭐 이렇게 일요일 타율, 뭐 별거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경기장에서 볼 때는 사실 그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TV로 보는 게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에서 그 관중한테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에요. 그게 이거 TV로 볼 때는 이런 정보도 주는데 우리가 경기장에서도 그에 못지않은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네라는 이런 자극도 될 수 있겠죠. 인터랙티비티 더하기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플렉서빌리티는 유연성이거든요. 인터랙티비티는 상호작용이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상호 간에 작용하면서 또 유연하게 뭐, 어, 그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뭐, 네. 약간 좀 비슷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VAR 이거는 이제 비디오 어시스티드 레프리죠. 영어로 얘기하면은 그 비디오의 도움을 받은 심판, 특히 축구에서 요즘에 맨날 이거 하죠. VAR. 이것 때문에 글쎄요. 오심이 좀 적어진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근데 문제는 경기 시간이 길어지고 좀 게임이 늘어져요. 그런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VAR에 대한 그 경험을 최근에 그 국가대표 경기 보면서 진짜 징하게 느꼈죠. 재작년이네요, 벌써. 재작년에 그 월드컵 때 독일 게임에서 그 첫 골 들어갔을 때 그게 골이냐 아니냐를 놓고 VAR 그 판독을 할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그게 골이야, 또 골이야. 마치 재판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기다리듯이 막 이런 느낌. 그리고 호크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아, 글자 그대로 매의 눈이잖아요. 이게 이제 배구나 테니스 이런 종목에서 그 공이 선을 중심으로 아웃이 됐나 안 됐나 이제 그거를
전문적으로 체크하는 그 시스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정말 보면 신기해요. 이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걸 작동하는지. 근데 공이나 그 금에 뭐 센서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게 딱 땅을 맞았을 때 그 지점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그래픽상으로. 그러면은 딱 보면 나오죠. 아웃인지 인인지. 그래서 그 이제 사실 과거에는 얼마나 오심이 많았겠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졌죠. 그래서 첨단 기술이 스포츠에 도움을 뭐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경험의 진화. 스포츠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제 방식이 뭐 과거에는 그냥 뭐 TV, 신문, 잡지, 뭐 프로그램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채널이 생겼죠. 예, 소셜 미디어. 이거를 여러분 보통 SNS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미국에서나 영어권에서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끼리 있을 때는 뭐 SNS라고 하면 다 알아듣지만 그게 이제 정식 명칭이 아니니까 그냥 저는 그 소셜 미디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SNS라고 흔히 부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비를 많이 하죠 또. 예. 저도 이제 TV 중계를 가끔 이제 컴퓨터로 볼 때 그 소셜 미디어를 같이 켜놔요. 뭐 SNS 저희 뭐제 친구들 이제 카톡방에 있는 애들하고 뭐 주고받으면서도 하고 쟤 왜 저러냐 오늘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일종의 패턴이 됐죠 사람들마다. 예. 경기장 가서 이제 경기장에서 보면서도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다가 파울볼에 딱 얻어맞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경기장에서 셀카 찍고 이런 건 좋은데 항상 그 안전에 주의하면서 예. 아무튼 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포츠는 여전히 생중계 시청이 중요한 콘텐츠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번 학기 이 수업에서는 말을 안 했는데 어, 스포츠가 TV 콘텐츠로서 여전히 매력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전히 라이브로 봐야 됩니다. 스포츠를. 네. 뭐 축구 월드컵 경기를 하는데 그걸 뭐 다음날 아니 지금 귀찮으니까 그냥 다음날 아침에 본다?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게 이미 결과 다 아는데. 그러니까 녹화 중계하는 스포츠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뭐 마치 결과 다 알고 보는 영화보다 더 재미없죠. 그러니까 여전히 라이브 시청이 중요한데 예. 어, 그걸 더 재미있게 해주는 그 기능이 바로 이 소셜 미디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제 일방적으로 TV 시청은 아무래도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인터랙티비티, 쌍방향 그 커뮤니케이션을 보충하면서 보면 뭐더 재밌는 거죠. 마치 그 혼자 집에서 보면서도 친구들이랑 같이 보러 간 느낌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버추얼 스테디움, 사이버 피트니스 이거는 뭐 어떤 그 상품의 그 내용 같은 건데 어, 이런 그 경기 관람 체험을 즐거움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뭐 만들어낸 그 상품 같은 겁니다. 이게 다 사이버를 이제 한자가 영어로 이렇게 쓰는데 사이버 CYBER 예전에 그 김은국 이런 분이 축구인 김은국 씨 가수 활동도 하는 김은국이 예전에 어떤 DJ를 할 때 그 터보라는 그룹 있죠, 여러분 터보 김종국이 과거에 활동했던 그 터보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 노래 중에 사이버 러버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이버 러버. 근데 그거를 이제 김은국이 이걸 보면서 이제 시버 러버라고 읽었다는 그 전설 같은 얘기도 있죠. 안 웃기죠? 그다음에 어, 판타지 게임 그리고 뭐 도박, 스포츠 베팅 도박, 뭐 토토 이런 거에도 이 디지털 시대가 큰 영향을 줬죠. 판타지 게임은 사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 초창기에는 판타지 게임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가상의 선수를 선발해서 그 선수들의 그날 성적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뭐 승패를 겨루는 게임인데 한 60년대에 시작했어요, 판타지 게임이.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필로 이렇게 그
선수 이름을 적어서 냅니다.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그 리얼타임으로 계산이 안 되니까 그때는 일주일 이렇게 기다렸다가 그 통계를 다 더해가지고 그 일주일 있다가 뭐 6명 중에 누가 1등, 2등 이렇게 이제 정해서 발표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나오죠. 예, 스탯이. 그 통계 자료가. 예. 그러니까 이게 판타지 게임 시장도 그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더 한 단계 증가했고 또 그게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예, 완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 판타지 게임은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풋볼을 제일 많이 하거든요. NFL. 근데 이거는 글쎄요, 뭐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은 스포츠 좋아하는 성인 남자는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돼요. 예. 그 정도로 많이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판타지 게임은. 예. 그리고 예, 이제 뭐 조금 기술적인 얘기인데 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어떤 기대와 과제니까. 예. 리얼타임 스포츠 중계 분석의 강화. 뭐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고 이미 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색다를 것도 없고 스포츠 테크놀로지. 자, 이것도 이미 벌어지고 있어요. 다음 장에 나오는 그림을 보시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스포츠의 IT 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접합해서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다음 장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리고 체감형 스포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IT와 VR 기술을 접목시켜서 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 그런 장르만 하는 게 아니고 이 스포츠에서 훈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이게 미식축구 풋볼 훈련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왜 좋냐면요. 자, 미식축구는 훈련할 때 그 스포츠 자체가 되게 그 격하잖아요. 신체 접촉도 많고. 그래서 선수들이 이제 연습할 때 많이 다쳐요. 그러니까 시합하다가 다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연습하다가 다치는 건 너무 좀 열받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도 그렇고 선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다고 연습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좀 부상의 위협을 예방하면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해서 이렇게 개발한 겁니다. 이거를. 예. 이걸 쓰고 그 똑같이 이걸 쓰면은 자기 앞에 실제 경기 연습 그 상황이 구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쓰고 연습을 합니다. 이렇게. 예. 누가 절로 움직이면 절로 던지고 수비가 막 달려들어요. 빡 쓰러져. 알고 봤더니 예. 가상현실이었어. 뭐 이런 거죠. 예. 그렇게 이제 훈련을 합니다. 그 비행기 조종사들 훈련할 때도 이 VR 기술로 하잖아요. 예. 그럴 수밖에 없. 실제로 비행기를 몰 수 없지 않습니까? 그 뭐 훈련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어, 그래서 이런 것들 예. VR 기술이 접목된 아주 좋은 예죠. 예. 자, 이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장에 나오는 사진을 보시면은 예. 이게 이제 그 사진인데 어, 보시면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뭐 아시겠죠? 축구 선수들인데 예. 경기 끝났나 봐요. 막 그 유니폼을 벗고 막 좋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수들이 뭔가를 안에 입고 있죠. 예. 근데 이게 뭔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들이 뭐 많겠죠. 대부분 알겠지만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얘네들 뭘 입은 거니 안에 이게 런닝 셔츠니 뭐 남자가 뭐 브래지어를 쳤을 리는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아니 뭐 여자 선수 같으면은 그 스포츠 브라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찼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남자애들이 얘네들 뭘 입은 거야 이거 런닝셔츠도 아니고 예, 이게 이제 보시면은 써있죠 글자가 카타풀트라고 예. 이게 그 아까 얘기했듯이 IT 기술과 바이오를 접목한 이제 스포츠에 접목한 그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은 그 이 등 쪽에 지금 안 나옵니다만은 그 조그만 칩이 있어요. 그 GPS 같은 칩이 달려 있어가지고 어, 이 선수의 뭐 운동량, 그쵸? 뭐, 뛴 거리, 방향, 뭐, 예, 뭐 체지방의 변화, 심장 박동수 이런 거를 다 모니터로 보내줍니다. 예, 그래서 벤치에서 다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선수를 과거에는 그냥 뭐 교체할 때 감으로 했죠. 쟤 뛰는 게 좀 시원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는 딱 보면 갑자기 경기력이 뚝 떨어졌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뭐 갑자기 홍철 선수가
경기력이 뚝 떨어졌는데요, 감독님. 그러면 그래? 그러면은 그 포지션에 누가 있지?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누구 준비시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이게 요즘에는 다 이렇게 해요. 그 웬만한 팀들은 다 이걸 찹니다. 예. 어,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그 디바이스가 많아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지금은 이게 낭만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인데, 제 아는 형이 이제 고등학교 야구부 그 코치로 갔어요. 예전에 한 20년 전에 처음 고등학교 그 프로야구 선수 출신인데 은퇴를 하고 몇 년 있다가 고등학교 팀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야구부에 로 갔습니다. 근데 이제 훈련을 시켰대요, 애들을. 왜냐면 자기도 운동선수 출신이니까 알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애들이 지치고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다 다 아는데 훈련을 딱 시켰는데 애들이 막 픽픽 쓰러지더래요. 그러면서 코치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서 이상한데 왜 어? 나도 분명히 이 정도는 했는데 옛날에 요즘 애들이 체력이 그렇게 약해졌나? 그러면서 이제 그 선배 코치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애들하고 훈련을 하는데 훈련을 시켰더니 애들이 못하겠다고 막 그냥 금방 쓰러지더라고요. 지금 애들이 약해졌나 봐. 막 이러니까 그 형의 이제 선배 코치들이 이제 막 웃으면서 아이고 이 멍청한 놈아 이러면서 그거 임마 애들이 너 간 본 거야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코치가 새로 오면은 애들이 이제 알잖아요. 이 코치는 경험이 없으니까 자 우리가 이제 그 뺑기 전문 용어로 그 뺑기를 써서 아픈 척하고 힘든 척해서 훈련을 좀 적게 받아보자. 막 이런 그 모의를 꾸민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코치님 힘들어 죽겠어요,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이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그래 오늘은 그럼 이 정도만 할까? 뭐 이제 이런 건데 그럼 애들이 아싸 이러면서 이제 어리숙한 코치 속였다 뭐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다음부터 빡세게 굴렸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요즘은 그런 것도 옛날 얘기예요 다. 왜냐면 다 이걸 차고 있으니까 거짓말을 못 하는 거야. 딱 보면은 에이씨 멀쩡한데 자식아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그 낭만이 있던 그런 시절은 갔습니다 이제. 아까 별을 바라보면서 길을 걸었던 시절이 이제 없듯이. 예. 그래서 기술의 발전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이고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대신 좋은 점은 분명히 있죠. 이런 디바이스들이 그 부상 예방에 큰 효과가 있대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할 때 꼭 그 시합 중에 다치지 않고 연습 때 다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무리를 해서 막 허벅지가 땡긴다든가 이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그 이상 신호가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한 장이 남았습니다. 이 다음 장은 이제 오늘 이제 진도는 끝났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제가 사실 이거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한테 좀 보게 할까 하다가 우리 진도 내용이랑 뭐 사실 상관도 없는데 괜히 시키는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서 그냥 안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하는 거랑 딱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16일 금요일이니까 지났잖아요. 예, 지났으니까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그 아카이브 그 자료실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죠. 뭐라 그랬죠, 그 아까? 에이싱크로나이어티라고 했죠. 뭐 별 중요한 말은 아니라고 했지만 비동시성 언제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그 밑에 그 유튜브 주소 여기 있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이, 이 학회 컨퍼런스 내용이 그대로 있으니까 이 발표 내용이 사실 이런 컨퍼런스가 대부분 지루하죠. 솔직히 뭐 저도 지루해요 가면은. 그래서 뭐 중간에 나갔다 오고 막 딴짓하고 이러는데 근데 이날은 뭐 재밌더라고요. 비교적 우리가 오늘 했던 것들과 굉장히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또 스포츠 좋아하고 특히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 이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세부 주제가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주소로 가셔서 관심 있는 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래요. 뭐 강요는 안 할 테니까. 예. 뭐 이걸로 뭐 숙제해와라 뭐 이렇게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끝났고요. 여기까지 중간고사 시험 범위로 하고 우리 이제 금요일 수업에서는 중간고사 그 프리뷰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험을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자, 예, 여기까지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